여기 봐주면 안 되더라? 7번에 그림이 이렇게 슬쩍 나와 있어. 슝. 이게 근데 무슨 그래프인지 잘 봐야 돼. 도함수 그래프야. 맞죠? 그냥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고, 나와 있는 식이 뭐냐면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우극한이네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잘 해석해야죠. 곱하기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저렇게 돼 있는 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 얘를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를 m, x의 개수를, 그 다음에 fx의 극대인가요? 극대가 되는 x 개수를 n이라고 했어요. n-n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요 식의 의미가 뭐죠? 자,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의 의미가 뭐죠? 이게 뭘 뜻해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미분계수가 0이거나, 그렇지, 그 점에서 미분이 부호가 달라야 된다. 오케이?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일단 4개 있습니다. 그 다음 느낌에 약간 여기도 왠지 확인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어차피 그 함수값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도함수의 함수값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 거에 우극한이기 때문에 여기죠. 이 값은 얘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를 말하니까 곱해서 0보다 작은 것도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몇 개냐면 5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극대가 되는 x 개수는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죠? 아니죠. 여기서 생기죠? 여기? 맞아요? 또 어디서 생겨요? 이거 하나인가요? 여기 하나처럼 보이죠? 맞아? 하나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아니에요? 몇 개처럼 보여요? 어디로 보여? 또 어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여기? 어디? 극대가 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또 얘기해봐. 얘를 A, B, C, D라고 해볼게. 또 어디 있어? 뭔가 하나가 아닌 것을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A에서처럼밖에 안 보여야 정상이지 사실은. 그 다음에 0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자, 0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0에서도 극대가 되는 게 맞아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 n은 2예요. 그래서 답은 3이거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fx의 그래프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아, 틀려요? fx의 그래프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죽을래요? 극대가 된다며요 방금. 맞아, 틀려요? 맞는 말이지? 맞아? 그러면 x는 0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다. 이건 틀리지? 네. 이해했어? 왜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즉 이 그래프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극대값을 갖는 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x는 0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그 그림은 어떻게 나올까요? x는 0을 기준해서 그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으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뭐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대표적인 예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틀려요. 됐죠? 넘어갈게요.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질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이거의 무슨 함수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이해하죠? 그럼 얘 도함수 구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잘 보면 극대극소를 가짐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4ax-6인데 그럼 이거의 판별식 쓰자며요 방금.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18인가요? a가 실수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고 0 이상에다가 플러스 18 하니까 반드시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반드시 가져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면 요게 지금 그 극대극소점을 입는
선분의 3등분점을 각각 PQ라고 했는데 이게 Y축과 만나도록 하는 그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래서 그림을 슬쩍 그려보고 싶은데 자, 그때 국소는 사실은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0일 때 어차피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네요. 대충. 맞죠? 그럼 여기 극대값이 있고요. 극소값이 있어요. 그럼 이거의 3등분점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의 x좌표를 알파, 요거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3등분점을 각각 PQ라고 했어. 그럼 이 PQ를 있는 선분이 y축과 어떻게 되도록 하는 PQ를 있는 선분이 y축과 만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며. 그럼 P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 Q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이용할까? 일단 P의 x좌표를 구해볼까? P의 x좌표가 얼마야? 알파와 베타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P의 x좌표는 어떻게 돼? 이제 3분의 1대 2니까 베타 플러스 2알파냐? 됐어? 그럼 Q의 x좌표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니? 그럼 얘네들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음수,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은 그런 A의 범위를 찾으라고. 내 말 이해했지? 근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이거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예요. 얘네들 곱해볼까요? 그럼 9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베타 그 다음 베타 플러스 2알파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근각의세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A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어차피 9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변을 곱해도. 그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 그 다음 2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4알파 베타니까 5 맞아? 얘를 A로만 나타내면 되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4a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4 됐어? 그럼 요게 0보다 작은 a 범위를 찾으라고요. 그럼 계산 좀 해볼까요? 얘 마이너스 10이에요. 플러스 8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죠. 넘어오니까 플러스 2네요. 그럼 2로 약분하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럼 9분의 16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얼마예요? 16분의 9보다 작아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a가 4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등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곱해서 0보다 작은 것도 아니라 이게 지금 y축 위에 있어도 성립하니까 등호를 써주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내 말 이해하니? 분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6ax 플러스 3a인가?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 먼저 필요하지. 맞아?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근을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그럼 3차함수가 있는데 여기 점이 알파고 여기 점이 베타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요 선분의 중점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중점이 얘잖아요. 이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f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요 자치를 구하라고. 그럼 자치 방정식은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놨을 때 요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의세 관계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a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니까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y는 요거 계산을 너무 하기 싫지만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를 여기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아, 마이너스 a를 그냥 넣으면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a인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y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지. 근데 a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요들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체 방정식 구했으면 뭐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범위를 써줘야 되죠.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범위를 어디서 구할까요? 그것 때문에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 이 문제는. 범위는 일단은 이게 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으로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9a제곱 빼기 얼마죠? 9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의 범위죠. 그러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9x제곱 플러스 9x가 0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9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다.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 3차 함수는 항상 극대값, 극소값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항상. 내 말 이해했나요? 3차 함수는 항상 극대극소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그 중점을 그럼 뭐라고 불렀죠? 그렇지,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변곡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요 자취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지워도 되나요, 얘들아? 아니요? 일단 써봐 그러면. 5초 줄게. 5, 4, 3, 2, 1. 그래서 변곡점을 이용해서도 요 자취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다시 얘기한다.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변곡점은 극대값, 극소값의 중점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지워볼게.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변곡점은 어떻게 구해? 변곡점 어떻게 구할까?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 그 점의 좌우가 변하면 변곡점이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변하면 변곡점이야. 알겠어? 자, 그럼 두 번 미분했어. 그럼 두 번 미분한 게 궁금하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6x 플러스 6a지. 요게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a잖아.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라고. 그럼 y좌표는 아까처럼 똑같이 쓰면 되지. 맞아? 그럼 바로 나온 거야. 이해했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럼 쉽지 않니 좀 더?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었어. 됐지? 자,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다. 그 점의 좌우의 부호가 변하면 변곡점이다. 19번 또 물어봤네? 이 기본 정석이 있는 건데. 지울게요. 얘는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극대값을 gt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조건은 f의 3t가 0이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x가 x-3t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하겠죠. 자, 나조건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런 식이 하나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만족을 해야 된대. 거기서부터 내가 알 수 있다는 게 있었어. fx가 3차 함수였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이상이려면 요 앞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리고 요거 역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 지금. 근데 요거를 그냥 하나만 가지면 0보다 작은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얘도 역시 제곱으로 인수를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 이해하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3을 최소한 하나 가지고 있어야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 다음 여기도 얘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곱으로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두지 않으면 풀지를 못해요 문제를. 이해하나요? 그 다음 뭐하라 그랬냐면 이거의 극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그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거의 교점을 찾으래요. t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할까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네요. 극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해볼까요?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뭐죠? 2의 x-3t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이제 묶어주면 x-3t에 앞에 거는 x-3t 그 다음에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요게 0이 되는 점이 궁금한 건데 요게 0이 되는 점은 x는 3t랑 그 다음에 3x 요거 정리하면 3x 빼기 3t 플러스 6이죠. 그럼 x는 얼마죠? 마이너스 t 플러스 2인가요? 요게 0이 되는 값이 t 마이너스 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t가 지금 또 뭐라 그랬냐면 뭐가 극대값인지를 모르겠는데요. t가 뭐죠? 어떻게 찾죠? f의 3t가 0이죠. 이게 gt가 되는 거죠, 지금. 극대값을 우리가 gt로 정의했으니까. 그럼 이거랑 뭐와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y 교점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0과의 교점은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는 x는 t-2에서 극대를 갖는 경우는 우리가 gt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극대값이 우리가 지금 gt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t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요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4y 또 교점을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앞으로 끌어내면 4의 t 플러스 1의 x로 바꿔줄게요. 4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요거랑 x 플러스 4의 교점이 궁금한 거라고요.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4x 세제곱 계산 맞아요? 그 다음에 얼마죠? 3a 제곱이니까 3 12 x 제곱 그 다음에 12x인데 이거 x 넘어오니까 11x는 0 이렇게 나오네요. x를 묶어보면 4x 제곱 12x 플러스 11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36에서 44 판별식 써버리면 요 안에가 항상 0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x는 0 하나밖에 없네요. 실근은. 그럼 이 경우에는 만나는 교점이 x는 0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예요. 알겠습니까? 지난번과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지난번에 이거 있었는데 분명히 기본 정석에 이렇게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나갔나? 기억이 안 나. 안 찾아봐도 돼. 네. 자, 23번. 23번은 정말 몰라서요, 나?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우리 수트 특강 시간에 마지막 시험 문제. 이게요? 기억 안 나? 수트 특강 시간에 시험 봤던 거에 제일 마지막 문제. 그래프 막 그려가지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알았어. 지금 봤거든. 자, 그러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2, 3번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이거를 외우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뭐 먼저 따져야 된다고 했냐면 요 4차 함수가 있는데 요 절대값 fx 빼기 t 요게 지금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 미분이 안 되는 점. 이런 점들의 원소의 개수를 gt로 정의했는데 그게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fx의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는데 네 가지 그래프가 처음에 있잖아. 그중 뭐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요런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t의 값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t가 여기 있는 경우는 fx에서 t를 빼서 절대값을 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gt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고 했거든. 여기가 왜 gt니? t의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gt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되는 순간 여기에 y좌표를 a라고 해보자. 그럼 a가 되는 순간까지는 지금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 그리고 a까지는 괜찮다고. a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지. 그럼 얘 절대값 해버리면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맞아? 그래서 이때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긴다고. 이때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b까지. 그렇지. b까지. 맞아? b까지는 이게 두 개. 됐어? 그 다음 b부터는 몇 개 생겨? 네 개. 이해했어? 해오라는 거 왜 안 해요?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여기 C까지는 4개였다가 C부터는 어떻게 돼? C부터는 다시 2개로 변하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GT의 그래프인데 이게 지금 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맞아? 불연속이라고 했나?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몇 가지 그려봤는데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했고 이 문제를 한 번 이상 본 애들은 그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된다는 것도 눈치를 챈 거지.
이해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4차 함수 문제가 섞여 있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얘나 아니면 두 번째 거 이런 거 있어. 요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알겠냐? 알겠냐?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특별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로 정리돼. 거의 대부분 나온 문제들은. 알겠냐?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3이고 얘가 지금 19가 돼야 되지. 내 말 이해했어? 문제 이해했어? 우리가 지금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9가 되잖아. 내 말 이해하냐? 근데 지금 이 3이 되도록 하는 x값이 0인데 여기가 0이면 이 f'3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x들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작을 수가 없잖아. 0보다. 그래서 x축, y축이 0이야. y축이 0이라고. 0이 여기 있다고. x는 0이.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이제 다 나왔어. 이제 여러분들 뭐만 쓰면 되냐면 fx만 찾으면 되잖아. fx만 찾으면 되는데 fx에서 요거 값 3을 빼준 요 식은 이 0이랑 여기를 뭐 2a라고 잡아볼까? 얘는 a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x제곱과 x-2a 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고.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19가 된다고 했잖아. fa가 19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19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 4승은 16인데 양수 a는 2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답이야. 이거를 엊그저께 8S 애들, 중학교 2학년, 3학 올라간 애들이 요거 시험을 봤거든? 너희랑 시험 봤는데 이 문제가 있어. 근데 푼 애가 있어, 2명이. 똑똑하지 않냐?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Q는 0이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점이 R인데 R이 더 왼쪽에 있네요. 뭐 이상한 그래프가 막 있어요. 그럼 HX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다 해봐야죠. 요 둘이 곱했어요. 이 식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자, 기억을 보면 X는 P에서 극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지죠? 극소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미분해야죠. 그러면 F'X, GX 그 다음에 FX, G'X 그럼 내가 궁금한 건 기억이 X는 P에서 극소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P를 집어넣어 봐야 될 거 아니야. H'P는 지금 둘 다 0이지. GP도 FP도 둘 다 0이잖아. 얘는 일단 0인 거 확인됐어.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맞아? 극소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내가 X가 P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 볼게. 그럼 얘네들의 부호를 써봐야 돼. 자, F'의 부호는 얼마야? 음수지. 맞아? 그 다음에 G의 부호는 얼마야? 음수지, 음수. 맞아? 음수. 됐어? 그 다음 플러스 F의 부호는 얼마야? 음수지. 그 다음 G'의 부호도 얼마야? 이거 기울기잖아? 양수지. 아까 내가 맞게 설명했냐? 다시 F'의 부호가 플러스구나. 이해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의 부호를 쓴 거야. 그럼 음수랑 음수를 더했으니까 음수지. 맞아? 그래서 P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왔을 때는 음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X가 P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왔을 때 한번 볼까요? 자, P보다 큰 값을 가지고 왔어요. F'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죠. 이해하죠? 그 다음 G는 P보다 오른쪽 값 집어넣으면 양수죠. 느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억은 대부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F에다 플러스 집어넣었어요. 플러스죠. 맞아요? 그 다음에 G'의 플러스 집어넣으니까 역시 양수죠. 아,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구나. 그래서 미분한 게 0이 되는 점이기도 하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므로 극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니은 R에서 극대래요. R에서. 그럼 따져볼까요? 자, 니은 R에서 극대래요. 그럼 H'R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R 집어넣어버리면 G'R은 0이죠.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F'R은 0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GR이 0도 아니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R에서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0이 아니네요. 자,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봐. 우리가 0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값을 갖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 근데 얘는 2차랑 3차지. 2차랑 3차니까 미분하면 1차, 3차.
1차, 2차, 3차. 됐어? 얘는 3차, 1차, 4차 뭐 이렇게 나오나?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h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란 얘기야.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거나 불연속이 되는 점은 없어. 뾰족한 점이 없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0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자, 디귿은 극소인 점이 존재하니 S와 T라는 구간에서 극소인 점이 존재하니 그러면 S와 T라는 구간에서 극소인 점이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걔는 어떻게 따질까? 극소인 점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따져야 될까? 자, 극소가 되려면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필요한데 어떻게 따져주는 게 좋지?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계산 안 하고 싶을 거고 여기다가 S를 집어넣어봐. S를 집어넣으면 자 F'에다가 S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0이지. 아니다. 요 기울기가 음수로 존재하지. 그 다음 G의 S라는 값은 양수니까 부호가 음수야. 됐어? 그 다음 FS가 0이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걸 찾아낸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 여기다 뭐 집어넣고 싶어? 구간이 나왔잖아. T를 집어넣어봐. 그럼 T를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뭐가 0이지? F'T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는 음수에다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양수야. 이해했어? 그럼 느낌 왔어? 어떤 걸 이용하라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x는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존재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사이값 정리 때문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요거랑 부호가 다르니까 좌우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므로 극소가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참인 거야. 뭐 어디 가자. 그러네 안 해. 벡터. 자, 벡터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 일단 벡터의 정의가 방향과 크기를 그치. 가지고 그렇지.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했어. 오늘 할 건 되게 쉬워. 앞에 거 2차 곡선과 전혀 연관이 없어. 이 벡터를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표적인 얘도 알고 있죠? 얘 뭐가 있죠? 속도, 가속도, 변이, 그 다음 평행이동도 벡터예요. 여기까지 하나 추가해 줄게요. 평행이동도 벡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선분으로 표시해요. 이 선분의 이름이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선분. 네 글자로 줄여봐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유방이 아니라 유향 선분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선분. 그래서 벡터는 요 점과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뭐라고 부르게요? 시작하는 점. 얘를 시점. 얘를 끝에 있는 점. 뻥이에요. 종점이에요. 알겠어요? 끝나는 점. 그래서 종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A 벡터라고 얘기하면 요 화살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같이 나타내주는 벡터. 요게 A 벡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벡터를 요 위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요게 반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고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이렇게 굵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드체라고 해요. 볼드체. 알겠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벡터예요. 예전에 그 반직선 할 때도 좁게 나타냈잖아요. 네, 그 두 개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같은 반직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는데 벡터는 그 반직선은 시점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이 벡터는 시점이 좀 자유로워. 그래서 시점을 막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가 되게 많아.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문제에서 벡터 이렇게 써 있어. 알겠어? 반직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구별이 그렇게 돼. 무슨 책이야? 자, 그래서 설명이 그거야. 설명이 뭐? 합리자체인데. 합리자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원에서 배우는 벡터를 평면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3차원에서 배우는 벡터를 공간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그다음 0벡터라고 하는 건 뭐게요?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를 말해요. 그럼 크기가 0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한다. 즉 AA 벡터. 요게 0벡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자, 단위 벡터라는 건 느낌이 뭔 것 같아요? 크기가 뭐가 되는 거? 크기가 1인 벡터. 요게 단위 벡터예요. 아시겠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물리량이 벡터라고 했는데 그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그거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쓸까요? 크기. 요 AB 벡터의 크기. 야, 마이너스 2의 크기. 뭘 붙여요? 그렇지.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붙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AB 벡터의 단위 벡터는 뭘까요? AB 벡터의 단위 벡터. 선생님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크기를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와 있으면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AB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식의 의미가 AB 벡터의 단위 벡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진짜죠? 네? 그 다음 벡터의 상등. 벡터의 상등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 벡터가 어떨 때 같으냐면 어떨 때 같을 것 같아요? 시점과 종점이 평행 이동돼서 완전히 겹쳐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평행 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질 수 있으면 요 AB 벡터랑 CD 벡터는 같은 벡터고 그 같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 말 이해하셨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가 서로 같은 거예요. 지울게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의 합과 차. 합차 이렇게 쓸까요? 자, 벡터의 합과 차는 잘 봐봐. 자, AB 벡터가 있고 요 BC 벡터가 있어요. 그럼 요 AB 벡터랑 요 BC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A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게요? 뭐처럼 보이죠? 이게 평행사 변형이야?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합은 첫 번째 삼각형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같았을 때, 요 둘이 같았을 때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AC 벡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게 삼각형의 법칙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 니네가 아는 거,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물리 시간에 배웠죠? OA 벡터랑 OB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C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OA 벡터랑 OB 벡터 요걸 둘이 더하면 OC 벡터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구한 거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얘의 원리는 뭐냐면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요걸 이렇게 써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나오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OC 벡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합도했으니까 차도 구해야 되죠. 차. 그럼 차는 어떻게 구하게요? 여기가 OAB예요. 그럼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참 역벡터란 뭘까요? 역벡터. AB 벡터의 역벡터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느낌이 BA 벡터 될 것 같지? 역벡터의 의미는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요 계산하고 싶어요. 요 계산하고 싶은데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주라고 했죠. 그럼 OB 벡터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OB 벡터는 BO 벡터랑 같죠. 그럼 BO 더하기 OA죠. 벡터의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거든요. 그럼 BO 더하기 OA니까 종점과 시점이 같으니까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BA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뺐어. 빼면은 이렇게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빼지면 시점이 같을 때 일단 뺄 수 있거든. 시점이 같을 때 뺄 수 있고 시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빼면 빼임을 당한 애가 기분 나쁘지. 그래서 B를 A를 째려본 거야. 알겠어? 그래서 BA 벡터야. 이해했어? 그렇게 외우면 잘 안 까먹어. 알겠어? 유치한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마이너스 OB 벡터는 BO 벡터니까 이렇게 이으면 된다. 이러면 느려.
그래서 빼임을 당한 애가 기분 나쁜다? 째려본다. B의 벡터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어? 그래서 벡터의 차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차가 좀 중요한데 차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요 B의 벡터를 봤을 때 얘가 가진 의미가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가 1번이고 2번은 요걸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가 2번이야. 알겠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했잖아. 근데 B의 벡터를 시점을 어느 하나 잡았을 때 OB 빼기 5A 빼기 5B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야 그럼 CD 벡터는 뭐라고 나타내자는 거야? 시점을 5로 나타내면 5D 빼기 5이라고 뒤에 있는 걸 먼저 쓴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냐? BA 벡터가 5A 빼기 5B잖아. 그러니까 CD 벡터는 5D 빼기 5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바꿔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 내 말 이해했냐? 1번은 한 개로 해서 2번 여러 개로 해서 좋겠네. 그렇지. 이번에 시점을 5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하죠? 되게 쉽죠? 할 게 없네요. 너무 쉬워서. 그 합과 차 했잖아요.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 곱하고 싶죠? 근데 곱은 아직 못 배워요.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은 못하고 뭐 할 수 있냐면 실수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실수배. 이거는 스칼라 곱이에요. 벡터 곱은 종류가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수배란 스칼라 곱이야. 스칼라 곱. 스칼라를 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가 있는데 여기 실수배를 했어. 그럼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게? K가 0보다 커. K가 0보다 크면 크기가 K배로 늘어난 거야. 방향은 같고. 네. 맞아? K가 0이면 0벡터로 바뀌는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크기는 K배인데 절대값 K배죠. 크기는 절대값 K배인데 방향이 반대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실수배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수배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벡터 평행. 평행에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런 AB 벡터가 있고요. 얘를 A 벡터라 쓸게요. 이렇게 쓸까요? A 벡터랑 요 지금 B 벡터가 있어요. 이 둘이 평행하잖아요, 지금. 자, 평행하면 실수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평행이다, 실수배의 관계에 있다. 이해했어? 그럼 A 벡터를 B 벡터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자, 우리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거로부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 B, C라는 세 점이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뭘 열심히 써요? 얘들 다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외우세요. 열심히 쓰지 마시라니까요. 쓰면 고대밖에 못 간다 했잖아. 잘 봐. A, B, C가 있어. 잘 봐.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넣어 지금. A, B, C가 있는데 얘가 일직선이 있을 조건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지금 A, B 벡터랑 A, C 벡터가 평행하지. 그래서 A, C 벡터를 뭐라 쓸 수 있냐면 A, 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얘를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내 보고 싶어. 그럼 얘를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썼지? 5C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라고 썼고 얘도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썼지. 맞아? 그래서 내가 5C 벡터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A 벡터를 넘기니까 1-t의 5A 벡터 t의 5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요게 특징이 뭐야? 시점이 모두 다 5로 같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요 개수가 좀 뭔가 보이지 않니? 이거 합이 항상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내가 뭘 가르쳐 준 거냐면 A, B, C가 일직선이 있을 때 얘를 만족한다며. 그럼 반대로 요 식을 만족해도 A, B, C가 일직선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보면 문제에서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요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T는 뭐냐면 실수예요. T는 실수일 때. 내 말 이해하시나요? 얘를 굳이 세 번째는 치환해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요. 알파의 5A 벡터 플러스 베타의 5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걸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데 만약에 T가 실수가 아니라 T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요 C의 자취는 무엇일까요? 가 이제 이런 게 문제에 나오거든요. T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C의 자취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일단 AB라는 점이 여기 있어. AB라는 여기 있거든? 그럼 만약에 T가 0이면 그냥 C랑 A는 같아. 맞아? T가 1이면 C랑 B는 같아. 그럼 0과 1 사이니까 요 사이를 움직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T가 0과 1 사이일 때 C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A, B 선분이 된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금방 풉니다.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나 145쪽 보고 있었어요. 모의고사도 해야 되는데. 자, 지울게요. 모의고사가 시간이 100분. 근데 우리는 60분. 60분에 하나 풀고 20분에 고치고 집에 가기. 못하면 남는기. 근데 옛날 내 기억에 옛날이라고 해봤자 4, 5년 전이거든? 근데 걔네는 내 기억에 모의고사를 100분 주면 2개씩 풀었거든? 영재네 학년 때. 나는 그래서 그 정도 클래스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 이후로 100분 안에 2개씩 푼 애들을 본 적이 없어. 100분 주면 다 풀지도 못하고 첫 번째. 그래서 걷어 채점하고 고치라고 그러면 못 고쳐. 자,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AB 벡터가 A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 BC 벡터가 B 벡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첫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요 CD 벡터를 A랑 B로 나타내래요. 자, 요게 지금 A 벡터라고 돼 있고 요 BC가 지금 B 벡터라고 돼 있는데 요 CD 벡터를 나타내래요. CD 벡터 어떻게 나타낼까요? CD 벡터는 잘 봐. 여기서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CD 벡터는 뭐라고 쓸까? 느낌이 어때 얘들아? CD 벡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A랑 B로 나타내라는 게 질문이 어떻게 하게? 자, 우리가 요 일단 정육각형 나왔으니까 중심을 생각해봐.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지면 같은 벡터라고 했어. 맞아? 그럼 요게 B 벡터야. 이해했어? 네. 자, 요거랑 요것도 평행하지. 요게 A 벡터라고. 이해했어? 그럼 CD 벡터는 뭐라고 쓰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지. 그래서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C2 벡터를 구해보래. 그럼 C2 벡터 어떻게 구하게? 자, C 요거야. 그럼 어떻게 쓰게? 자, 요걸 쓰고 싶으면 요게 이만큼의 벡터가 먼저 필요하지. 요만큼의 벡터는 요거에 어차피 뭐야? 이만큼은 절반이니? 그래서 2분의 1 벡터지 얘는. 2분의 1 비벡터. 요만큼이. 됐어? 그럼 여기를 뭐 m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cm 벡터의 2배야. 2배의 cm 벡터야. 그럼 cm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비벡터라고 쓸 수 있어? 맞아?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비벡터. 이거 벡터 표시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했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 어느 벡터를 써도 상관은 없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도 해볼까? 여기를 하나 5로 잡아볼까? 그러면 5e 벡터 하나 구해볼까? 5e 벡터? 5e 벡터도 하나 구해보자. 5e 벡터는 어떻게 구하게? 자, 5e 벡터는 얘잖아. 맞아? 얘는 어떻게 구할까? 요거 더하기 요거지. 맞아? 그럼 5e 벡터는 2분의 1 b 벡터에다 뭘 더해주면 돼? 결국은 cm 벡터를 더해주면 돼. 그럼 cm 벡터가 결국 요거였잖아. 그럼 요거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내 말 이해했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요게 결국은 요거랑 같다 그랬지. 요게 마이너스 a 벡터였어. a 벡터였어. 요게 그냥 b 벡터였잖아. 맞아? 맞아? 아니네. 요거랑 그냥 평행하네. 이거 이렇게 따져도 된다고. 똑같다고. 하는 방법 되게 많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자유롭게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돼. 내 말 이해했죠? 이 문제가 그 개념 넓히기 정도 빼면은 좀 쉬워요. 이 교재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저 OA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고
OB 벡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OC 벡터도 있네요. 요게 TA 벡터 플러스 EB 벡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ABC가 한 직선이 있을 때 T의 값을 구하래요. ABC가 일직선 위 그때 T.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아까 ABC가 일직선이 있으면 나오는 식들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AC 벡터가 AB 벡터의 실수배다. 두 번째는 OC 벡터는 1-TOA 벡터 플러스 TOB 벡터다. 이런 거 있었었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가 일직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길 바라냐면 이 OC 벡터는 1-T의 OA 벡터 플러스 T의 OB 벡터를 만족시켜야 한다고요. 여기서 T는 실수고.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OC 벡터가 얘라며 그럼 T 벡터 플러스 2배 B 벡터죠. 그럼 얘는 1-T. 근데 여기 T가 있으니까 같은 T로 두기가 좀 그러네요. 이 T라고 하지 맙시다. 얘를 여기가 T가 있으니까 얘를 내가 다른 문자로 써줄게요. K라고 써줄게요. 이해했죠? 그럼 OA 벡터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얘는 K 배 OB 벡터니까 A 벡터 빼기 B 벡터.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랑 B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평행하지 않을 땐 이렇게 써요. 0벡터가 아니면서.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는 A 벡터끼리 묶어줄게요. 그럼 얘는 실수배 한 거니까 1-K에다가 K를 더하니까 그냥 A 벡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1-2배 K의 B 벡터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얘네들이 같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 요런 걸 만족할 때 평행하지 않으면 A 벡터는 B 벡터 연산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M은 M'이고 N은 M'이야. 이거 유리수고 무리수일 때, 유리수 무리수일 때 개수가 서로 같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미정계수 결정할 때. 맞아? 그게 무리수의 상등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벡터의 상등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더 이상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그 개수가 서로 같다고 풀면 돼. 그래서 요 조건이 있었던 거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T가 얼마야? 1이지. K는 얼마야? K는 얼마냐?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나? 맞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하고 싶었던 게 뭐죠? T였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1이에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요? 진짜죠? 그러면 벡터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하나. 여기 A, O, B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중점이에요. M. 그 다음 여기는 3등분점이에요. N. 그 다음 여기가 P래요.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얘는 3등분점이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OM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요 OM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거거든. 그랬을 때 OP 벡터를 요거를 A와 B 벡터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냐면 이게 벡터를 이용해서 요 OP 벡터를 A랑 B로 나타내면 요 넓이들을 B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넓이들의 B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만약에 도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삼각함수 같은 데에서 넓이 구하라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죠. 처음 하는 여러분들한테.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을 잘 봐봐.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요 OP 벡터는 얘와 얘를 내분하는 점이에요. 맞아? 근데 몇 대면 내분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까요? APN이 일직선이 있죠. 내분하는 걸로 보지 말고 일직선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요 OP 벡터를 어떻게 얘기해줘야 여러분들 이해를 잘할까? APN이 일직선이 있어. 그러면 OP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T의 OA 벡터 플러스 T의 OM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하나요? 요게 아까 내가 무슨 말이었냐면 ANP가 일직선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 P, N이 일직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순서는 상관없어. T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먼저 이걸 대입해서 찾고 싶은데 요 OA 벡터라고 하는 거는 OM 벡터의 2배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1 빼기 T의 2배 A 벡터야. 그 다음 OM 벡터라고 하는 거는 B 벡터로 나와 있네.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OP 벡터를 두 가지 형태로 쓰고 싶어.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를 쓴 거고 두 번째 형태는 어떤 거냐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요 삼각형 입장에서. 요 삼각형 입장에서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얘를. MPB. MPB가 일직선이 있잖아? 그럼 OP 벡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 T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로 써줄게. 1-K의 OB 벡터 플러스 K의 OM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지. 내 말 이해했냐?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1-K의 OB가 얼마냐면 ON의 2분의 3배지. 맞아? 그럼 2분의 3 B 벡터 플러스 K의 OM 벡터니까 얼마야? 그냥 A 벡터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같도록 하는 T와 K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야. 이해했냐? 그럼 개수를 잘 봐봐. 요 A 벡터 앞에 있는 개수가 K잖아? 그럼 저기 A 벡터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2배 1-T지. 맞아? 요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2분의 3의 1-K잖아? 요게 T랑 같아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얘네들을 만족하는 K랑 T를 찾으면 돼.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게 내가 찾고자 하는 OP 벡터를 A랑 B로 나타낸 거야. 내 말 이해하니? 얘 정리를 해볼게.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K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냐? 2를 곱해서 3배에 1 빼기 2 더하기 2T냐? 여기 얼마야? 2T냐? 맞아? 그럼 6T니까 넘어오면 어떻게 돼? 이 좌변 넘어오면 4T지.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3이지. 그러니까 T는 얼마냐면 4분의 3이라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답은 얼마냐면 여기다 4분의 3을 집어넣잖아? 그럼 4분의 1 곱하기 2A 벡터잖아. 얼마야?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4분의 3 B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O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를 또 잘 보면 우리가 내분 벡터를 배우게 되겠지만 얘가 4분의 성립을 안 하네요.